겉으로 봐선 채소나 작물을 재배하는 평범한 하우스 같은데요. 안에서는 꽃과 나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애벌레가 어떻게 생기냐면 헛수대인데 이 보시면 황금나무 똑같은 건데 이게 애벌레예요. 이게 노랗게 올라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면 나오죠? 이 냄새를 맡으면 톡한 냄새가 나요. 이 톡한 냄새가 나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이유는 뭐냐면 나 맛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냄새를 풍겨서 얘네들이 이제 적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만지면 여기서 탁 해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곤충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 사람이 오늘 만나볼 곤충왕 김종만 씨입니다. 그가 표본에 열중하고 있는 나비는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푸른솔 청띠 제비나비인데요. 양쪽 날개에 선명한 청띠 무늬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능숙하게 정해진 자리에 핀을 꽂습니다. 표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 상태를 제대로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안 찢어지고 이게 이제 뭐 날개가 찢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더듬이가 뭐 부러져 버린다든가 이래 버리면 좀 문제가 있죠. 표본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특히 나비 표본은 다른 곤충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운데요.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물기를 먹인 나비를 다루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나비 표본 같은 경우는 일반 갑충 표본하는 건 또 틀린 게 이건 상당히 좀 고난도를 요구해요. 좀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런데 갑충은 좀 쉬워요. 나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숙련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 1000마리 정도로 패야 어느 정도 이렇게 표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그 나비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비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도감을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나비 도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나비 도감 자체가 없었고요. 또 하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본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날개는 날개대로 이렇게 피는 거 이 작업을 했었죠. 그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표본한 나비들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활짝 뻗은 날개와 고추선 더듬이를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간 작업한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 나비는 이게 윗날개라고 하거든요. 일직선, 수평선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일직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듬이가 다 V자이잖아요. 더듬이가 없으면 표본 가치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작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전시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매미처럼 우리에게 친근한 곤충부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곤충들까지 다양한 벌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산은 제가 채집을 했지만 유국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국의 그 곤충 채집해서 판매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여기서 표본만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들은 비단벌레 종류인데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등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표본하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이런 바구미 종류들, 우리나라도 왕바구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표본 하나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 등딱지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표본 침을 꽂는데 저건 진짜 막대기 잡고 꽂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꽂아져요. 이건 풍이 종류예요, 풍이. 이건 밑에 찌는 비단벌레.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게. 비단벌레가 저희 나라도 비단벌레, 그냥 일반 비단벌레 같은 경우가 지금 환경보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단순한 표본이라고 보기엔 그 하나하나의 배열이나 색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또 하나의 경이로운 예술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표본 전시실을 지나면 살아있는 곤충이 있는 전시관들이 있는데요. 힘자랑을 하는 것인지 장난을 하는 것인지 모를 장수 풍뎅이들의 힘찬 움직임을 이곳에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곤충 전시 같은 경우가 사실 표본, 박제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 특히 학생들한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서 초창기는 이제 그 자체도 상당히 애들한테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기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 생동감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한테 높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실 이제 그 살아있는 곤충을 중심 테마로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돼서 작년에요. 작년 서울의 한 대형 전시관에서 곤충 전시를 열어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며칠간 전시하기 위해선 그만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살아있는 곤충 전시를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곤충은 일반 동물같이 뭐 1년을 산다든가 6개월을 산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빠른 건 15일이 거의 수명을 다 하거든요. 애벌레 기간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곤충을 어떻게 실내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길게 전시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대량 많은 양의 곤충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으면 계속 교체하는 방식. 나무 토막 곳곳에 수없이 많은 장수 풍뎅이들이 있는데요. 장수 풍뎅이는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삽니다. 암수는 뿔로 구별하는데 뿔이 있는 것이 수컷입니다. 방학을 맞아 관람온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 수컷을 잡을 때는 여기를 잡아. 뿔을 잡으면 제일 잘 잡혀. 자, 여기 만져봐. 도망갈 것 같은데. 등이 딱딱하지? 네. 스파이더맨 봤지? 스파이더맨 같이 참나무를 타고 계속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강한 거야. 이곳은 수생 곤충들이 있는 전시관. 어린 시절 책에서나 봤던 물방개며 여러 곤충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각양각색의 성격과 식성이 있듯이 곤충도 갖가지 생태와 습성이 있기 마련인데요. 왕바구미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애들은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에 있으면 누가 딱 다가오지 않으면 나무에서 툭 떨어져요. 이렇게 뒤로. 뭔가 이렇게 위협이 왔다 하면은 죽은 척 하는 행동을 해요. 떨어져요. 종만 씨가 수많은 곤충 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곤충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가리키는 장미 줄기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곤충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뭇가지와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려워요. 이잖아요, 이거. 사마귀 같이 생겼네요. 예, 얘네들은 활엽수, 모든 초식 활엽수를 먹어요. 얘네들은 좋아하는 것은 장미과 식물을 좋아해요. 식물만 주면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키우기가 손쉽죠. 원래 근데 그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곤충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량 사육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키우기에는 가장 손쉽고 순해요. 애들한테 뭐 위협이 간다든 그러지 않을 정도로 순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괜찮죠. 매력적이죠. 그가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시절부터였지만 성년이 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가면서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하면서 2번이나 구속되는 고초를 겪으면서 설상가상으로 큰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2000년 요양차 고향인 부안에 오면서 곤충에 대한 인연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 강경을 알게 됐을 때 사실 그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병원에 있다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이제 또 진료도 받고 거기서 있었는데 도저히 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무조건 내려왔죠. 어린 시절 그를 건강하게 키워준 고향의 너른 자연은 병들고 지친 그를 다시 한번 품어주었습니다. 이 다망줄 말미달 같은 경우가 진짜 이뻐요. 예. 이쁘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했던가요? 이곳에 와서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는 그것으로 사업까지 구상하게 됐는데요. 원하는 일이 생기면서 건강도 점차 되찾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짓고 있는 모든 농사는 제가 다 뺏어서 짓고 있어요. 이곳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종만 씨의 보금자리. 12전박 이빨래 그거 엄마가 따다 놨지? 그거 산란 받으려면 앞 밑에다 흙을 깔아, 흙을. 뭐 깔아? 흙 속에 나겠는데. 그대로 놓으면 입에다 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종만 씨의 먹을거리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돕는 일까지 모두가 어머니의 몫입니다. 차. 너무너무 나를 고생을 시키는가?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골에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좀 많고 또 일이 또 많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좀 저한테 힘들고 어려워요. 종만 씨는 종만 씨대로 아니, 어머니는 어머니하고 어머니대로 좀 친해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맞아요. 했지만 어머니하고 얘기를 이제는 많이 곤충을 하세요. 통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곤충왕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새 같은 거 잡아다 놓고 이렇게 망 해놓고 밥 준다고 그러고 죽이고 그랬지. 저희 어머니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가 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유채를 많이 심었어요. 유채를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노랑나비하고 배추나비, 지금 배추나비 노랑나비인데 그걸 하루 종일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방에다 가득 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혼났는가 몰라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곤충을 좋아했어요. 앞마당에 제법 넓은 채소밭이 갖춰졌는데요. 이만하면 농사가 잘 됐다 싶은데 이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채소의 주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곤충이 먹는 것이 다예요, 이게. 선생님은 일절 안 드세요? 먹죠. 오이 같은 거 같이 먹죠. 고추하고 오이하고 참외 이런 것들. 또 참외는 또 그 장수풍뎅이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참외는. 일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종만 씨. 이래서 본업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뭐 잡으신 거예요? 왕귀뚜라미요. 안 보이는데. 이게 저희가 열대상 귀뚜라미는 많은데 왕귀뚜라미는 또 왕귀뚜라미가 또 있나 하고 살펴보는데요. 손에 잡은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의외의 수확을 얻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보물창고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가 아끼는 곤충들이 있는 곳. 산란받은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푸른빛을 두른 애벌레 한 마리. 집들이 비슷비슷해서인지 집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칸칸마다 자라고 있는 각종 애벌레들. 곤충을 키우는 게 뭐 어렵겠냐 싶지만 사실 먹이 공급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아유, 얘네들 먹는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식물이 풍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키우기가 어렵죠. 먹이풀을 가득 넣어줘도 이틀이면 바닥이 나는데요. 거기다 곤충마다 산란 조건을 일일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비는 키우기 어려운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산란 조건이 아니면 절대 산란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희들이 그 나비 계통 중에 황호색 나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틀어줘요.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있는 곳에서만 얘네들이 산란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선풍기를 틀어줘서 산란을 받아요.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나방은. 이게 옥색 긴꼬리 산류 나방. 고운 옥빛 나방부터 12점박이 잎벌레 등 그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많은 곤충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아무리 깜찍하고 귀여운 곤충이라고 해도 함부로 만졌다간 큰 코 다칩니다. 긴날개야치 보시면 얘네들이 육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턱이. 이거 무지하게 강해. 이빨이 강해가지고 물면 손이 찢어져요. 얘네들 산란 받기 위해서 얘네들 이렇게 넣는 과정이나 이럴 때 물려요, 손에, 손가락에. 아프거든, 이것도. 굉장히 아파요. 소리는 상당히 좀 이쁘고 좋은데 그게 좀.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나 했더니 5개 마을 이장님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다 그냥 총 말하자면 전시를 한다든지 어촌 체험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5개 마을이 바다를 다 끼고 있으니까 가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해 그는 곤충농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아 침체돼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곤충에 대해 알리고 또 사람들이 호기심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해 왔는데요. 그뿐 아니라 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체험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 이르기까지 곤충으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우선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광객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먹어야 할 거고 잠을 자야 할 거고 이런 건 이제 주변 민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식당을 하는 분들한테 소득 효과를 창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실제 주변에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와서 또 여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이 일손을 많이 여기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또 농민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평온한 들녘, 한가롭기까지 한 푸른 논에서 그의 카메라의 플래시가 연신 터집니다. 터뜨리고 이러면은 애들 날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빛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급작스레 셔터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럼 정신을 잃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도리어 얘네들이 약간 쇼크 상태에 와요. 나비 같은 경우도 못 도망가기 미리 머리에서 계속 셔터를 터뜨려서 가서 근접해서 찍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게.
전시돼 있는 멋진 사진들은 모두 김종만 씨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곤충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사진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진 찍은 지도 한 5년 됐어요. 사진 전문적으로 찍은 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곤충을 좋아하다 보니까 곤충 생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접사 사진을 찍어왔죠. 사실. 남들 같으면 눈에 띄지 않아 허투루 봐 넘겼을 작은 벌레들. 그렇기에 탁월한 감각 없이는 찍기 힘든 것이 바로 생태 사진입니다.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 관건.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위해선 많게는 500번까지 셔터를 눌러야 했는데요. 이 예사롭지 않은 사진들은 곤충 하나하나의 습성과 생태를 모른다면 불가능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하늘수예요. 하늘수가 이 지금 나무에 이게 뚫고 나오는 장면. 그래서 이제 우화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나오는 걸 찍은 거죠. 그 나오는 이제 곤충이 보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매미 있잖아요. 매미들은 저녁 한 10시 정도에 걔네들은 우화해서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천적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나와가지고 말려서 아침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미 우화 과정을 찍으려면 저녁 9시나 10시에 매미가 나올 만한 데 가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도리어 잠자리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안 나오고 걔네들은 꼭 아침 7시에서 8시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잠자리는 빨리 말리거든, 날개가요. 그러면 한두 시간 말리면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새나 이 천적이 활동하는 시간은 9시, 10시 사이에요. 그때 그 모든 우화 과정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게. 그런 게 자연의 하나의 섭리죠. 그의 노고가 묻어나는 한 장 한 장의 사진들. 대자연 속에 숨어있는 생태의 비밀 한 자락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기나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곤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인고의 시간과 발견의 순간들은 곤충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곤충 사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곤충과 관련된 또 다른 일을 구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감도 거의 없고, 도감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거의 뭐 화질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생생한 사진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생태 관련된 사진 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 전 과정을 이렇게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도감,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까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도감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곤충을 향한 열정 하나로 달려온 김종만 씨. 단단한 껍데기를 뚫고 나온 나비가 날기 위해선 젖은 날개를 말리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제 곧 그에게도 아름다운 날갯짓으로 비상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